뉴스루프 타임즈 2023년 8월 6일자 파트 2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로이터 열화상 카메라 서울의 붉고 뜨거운 이미지 포착. 광화문에 있는 세종대왕 상이죠. 요거를 열화상 카메라로 죄송합니다. 시작하자마자 찍은 건데요.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빨간 부분이 42.6도, 그 다음에 약간 파란 부분이 나오는 게 한 30도 정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맥시멈이 47.6도, 이렇게 좀 표현이 된 게 로이터 뉴스에 나왔습니다. 스토리, 서울의 랜드마크가 열화상 카메라에 붉게 표시됩니다. 한국이 최고 화씨 100.4도의 온도에서 굽기 때문에 카메라의 영상이 붉을수록 더 뜨겁습니다. 한국은 폭염 경보 수준을 높였습니다. 2019년 이후 처음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렇게 폭염이 오는과 동시에 5호 태풍 지나가고 이제 6호 태풍 카눈이 올라오고 있는데, 오키나와 본섬 북부의 호우특보와 이 수십 년에 한 번의 중대한 위험, 이런 것이 이제 예보가 됐습니다. 지금 상황이 날씨가 그러네요. 또한 USA 투데이에서는 세계는 우려했던 지구 온난화 티핑 포인트에 몇 인치 더 가까워졌습니다. 이런 표현을 했고 5개의 재앙적 시나리오라는 뉴스를 냈습니다. 이것은 2023년 7월 2일자 도니클릭 산불로 인한 화염이 포트 세인트 루이스 북쪽 정상 능선을 따라 타오르고 있다 라는 브리티시 콜롬비아 이 내용인데요. 산불 내용이고요. 중요한 대서양 해류가 정체되어 미국과 유럽의 기후를 변화시킬 수 있다. 시나리오 1. 두 번째, 아마존 열대우림은 시들 수 있다. 그 다음에 산불은 알래스카와 캐나다를 재구성하여 숲을 초원으로 바꿀 수 있다. 세계의 산호초들은 바다에 의해 요리될 수 있다. 그러니까 없어진다 이런 뜻입니다. 바다 생태계가 이런 산호초가 없어지면 많은 물고기들이 없어질 확률이 많다 이렇게 됐고요. 절망이 아닌 행동이 뭔가 또 일어나지 않겠냐 인간이, 이런 식의 뉴스 보도를 했습니다. 폭염과 폭우는 양날의 검처럼 다가왔다라고 제가 표현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린란드 인근 북극해에서 여름 해빙이 녹고 있는 2022년도 7월 사진이고요. 이것은 브라질 아마조나스주 후마이타시 벌목 현장에서 산불이 화재가 난 그런 사진을 게재를 했습니다. 중국 로켓군 대숙청설 사실로 부패 혐의 뒤에 숨겨진 진실. 조선일보 최의식 동북아 연구소장인데요. 이미 알고 있는데 조금 이런 게 시기가 좀 늦게 좀 보도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만은, 사령관 체포, 부사령관 자살 등 사실로 확인, 전쟁 준비 소극적 태도 문책 가능성, 확인된 소문 드러나는 진상, 대숙청이 군납 비리와 관련이 있다. 진짜 그런 거냐? 그 다음에 전 현직 지휘관 10여 명 조사. 그런데 부정부패보다 군사기밀 유출, 당에 대한 충성도 약화 등 다른 문제가 있었을 것으로 본다. 이런 얘기고요. 파이낸셜 타임즈는 군사기밀 유출 문제로 조사를 받고 있다고 보도한 거죠. 사실 이런 것 같습니다. 2020년에 10월 미군 공군대학 산하 중국 우주항공연구소가 발표한 방대한 분량의 중국 로켓군 보고서가 도화선으로 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켓군의 조직 구성, 지휘관과 고위 책임자의 신원, 각급 부대의 위치와 좌표, 배치된 미사일의 종류 등 세밀하고도 종합적인 정보가 담겨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그 산하부대 취사반 정보까지 나온다. 이런 것을 보고서 로켓군 내부에 미국으로 정보가 새나가고 있었다는 얘기로 그렇게 인식이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번에 그 이 숙청들을 하고 해군과 공군 출신 예스맨을 시 주석이 기용했다. 어, 그 로켓군 사령관과 정치위원회 해공군 출신을 앉혔다. 로켓군 출신은 못 믿겠다는 뜻이다. 하지만 인공위성, 로켓, 전략미사일 등에 대해 익숙치 않은 이들이 과연 제대로 로켓군을 지휘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이렇게 이제 견해를 밝혔고요. 이런 이게 견해를 밝히고 뭐 이런 뉴스 보도 자세는 좋은 겁니다. 카더라까지 하면은 안 좋은 거고요. 시 주석으로서는 말 잘 듣는 인물을 앉혀 만족스러울지 모르지만 베테랑 지휘관들이 대거 숙청되면서 로켓군 전력이 약화되고 중국군이 대만 침공 준비도 차질을 빚을 것이라고는 관측이 많습니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미국의 첩보 전략이 중국보다 한 수 위인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중국도 여러 가지 뭐 스파이 짓들을 한다고 그러지만은 중국의 간첩법 개정과 이게 상관관계가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또 그 결말 부분에 대만 침공 때는 대만 해협 일대에 미사일을 쏟아부어 미 항모 전단의 접근을 차단하는 역할을 할 선봉 부대가 로켓군이다. 미국이 이런 부대의 구성과 부대 위치, 보유 미사일 종류 등에 대한 첩보 수집에 나서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실제 어떤 그 열전이 벌어지기 전에 정보 또는 사이버 전쟁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상품 수지는 불황형 흑자, 수출보다 수익 감소폭이 더 큰 상황에서의 흑자. 이렇게 제가 내용문에 있는 본문에 있는 거를 일부 따와서 제목을 제가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원래 그 이 노명현 기자의 제목은 그게 아니었는데 뭔가 잊어버렸습니다만은 조금 더 그 제목을 좀 점잖게 좀 만들어 보냐고 그렇게 했어요. 특히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하는 수출입 동향에선 불황형 흑자가 나타나고 있다. 한국은행은 오는 8월 6일이면 8일이군요. 이틀 남았어요. 6월 국제수지, 경상수지 더하기 자본수지를 공개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올해 경우 경상수지는 19억 3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이런 얘기고요. 한은은 6월 경상수지에서 불황형 흑자 현상이 나타날지가 주목된다. 한은의 그 발표가 9일에는 7월 중 금융시장 동향이 발표된다. 이렇게 또 소개를 하고 있네요. 월 초에들 그러니까 국제수지를 이 무역수지 이런 거를 얘기하는 데는 한 달 정도는 걸려야 나온다 이런 얘기고 금융시장은 바로바로 나오는 모양이죠. 9일에는 7월께 나오지만은 8월 6일 날 발표하는 거에는 6월까지의 경상수지 상황을 발표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융시장 동향에 대해서는 6월 말 기준 국고채 금리 3년물 요걸 단기 국채라고 제가 요걸 그냥 넣어봤어요. 전달보다 0.2포인트 오른 3.66%를 기록했다. 이로 인해 시중은행 대출금리도 오름세다. 이게 이 대출금리하고 국채금리하고 방향이 같이 가는
건 모양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장기 국채를 한 10년물이라고 한다고 그런다면은 장기 국채는 더 그 이자율이 더 높다. 그래서 그 장기 국채는 살 때는 싸게 산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우리나라의 GDP, 국내 총생산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05%로 주요국 가운데 세 번째로 높다. 이렇게 했는데 어떤 뉴스에서는 세계 1위다 이렇게 또 얘기하는 데도 있습니다. 이그 전세대출까지 그냥 넣으면은 뭐 막강한 세계 1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출금리 상승에도 가계대출이 늘어나면서 금융당국의 고민도 깊어지는 상황이다. 그래서 한국은행은 가계부채를 줄여야 된다. 그 다음에 외국 IMF도 그 가계부채를 줄여야 된다. 이렇게 압박을 지금 해오고 있죠. 왜냐하면은 그렇게 부채들을 대출을 해주고 그 대출금들이 다시 개인 국민 개개인에도 가는 게 있겠지만은 한국의 순 그 해외 금융자산이 천조인가 뭐 얼마가 넘었다. 그거 옛날 IMF 당할 때처럼 물불 안 가리고 그 뭐 동남아 시장이나 어디에 투자하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요 상징적인 사진은 그냥 그 다른 데서 가져와 봤습니다. 요즘에 그 이상한 이런 파고가 그 일어난다. 요즘 뭐 제대로 이제까지 못 보던 그런 높은 파고가 오고 있다. 이런 거를 상징적으로 좀 표시해 봤습니다. 미국이 중국의 첨단 반도체를 팔지 않으면 미국 빅테크 기업은 대체 불가능한 거대 시장 중국을 잃고 엄청난 피해를 입겠지만 중국은 결국 자체적으로 반도체를 만들어 기술 자립을 이룰 것이다. 이게 그 엔비디아 그 창업자인 무슨 황이죠. 이 사람이 가족 재킷을 입고 다니는 유명한 거로 되어 있는데 소개하기를 AI 최대 수혜주 GPU의 창시자 엔비디아는 전 세계 그래픽 처리 장치 GPU 시장의 90%를 독점 중이다. 그리고 이 황은 자기 희생 리더십 지적 정직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는 실수에 관대하되 실수를 감추는 것은 용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런 거는 귀감이 되는 경영 방침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해서 그 중앙일보에서 좀 이 히스토리컬하게 좀그 표현을 해 봤습니다. 9살에 그 미국 기숙교에서 모진 인종차별을 당했고 황은 1963년 대만의 타이난에서 태어났지만 태국을 거쳐 미국으로 건너간 이민자다. 과학자인 아버지, 영어 교사인 어머니는 태국의 내전이 발발하자 9살 난 황을 1살 터울 형과 함께 사실상 깡촌인 미국 켄터키주의 오네이다 침례교 기숙학교에 보내가지고 미국인으로 컸다 이런 얘기죠. 30살에 그 엔디비아를 설립을 했습니다. 대단한 입지전적인 인물이군요. 뭐 좀 미국 이 행정부의 그 정책에 대해서 좀 비판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은 그 미국의 정책 때문에 엔디비아 매출액이 좀 이 손해 보는 쪽으로 영향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뭐 TSMC도 뭐 어느 정도 그런 게 있긴 한데 아마 그 불만들은 이렇게 표시하지만은 요게 또 어떻게 풀릴지 참 뭐 귀추가 궁금합니다. 이탈리아 관계 로마가 1대1로의 출구를 찾으면서 혜택을 받지 못한 채 두 번 처벌될 것으로 예상. 뭐 또 그 힘들 거다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SCMP,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지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대표적인 외교정책 도구인 일대일로에 대한 이탈리아의 참여가 막바지로 치닫고 있는데 로마는 연말까지 4년간의 사과를 중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거 뭐 사과를 어떻게 번역을 이렇게 됐는데 잠깐 뭐 어쨌든 이탈리아가 극우 그 정당의 이 젊은 당수 여성 당수가 총리가 되면서 이 1대1로는 이제 끝장을 내는 것 같습니다. 그거 1대1로 해가지고 자기네들 그 이탈리아한테 이득 본 게 없다 하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7월 말에 이제 또 그 워싱턴에 가가지고 바이든하고 또 이렇게 대면해서 마치 할아버지하고 젊은 처자하고 얘기하는 그런 모양새를 연출을 했군요. 조사기관인 로딤 그룹의 통계에 따르면 주세페 콘테 전 총리가 이탈리아에 탑승하기 전 해인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이탈리아에 대한 중국의 투자는 81% 감소했다. 베이징은 이탈리아가 MOU를 갱신하지 않기로 한 결정을 미국의 승리로 읽습니다라고 기레티가 말했다. 이런 뭐 여러 가지 그 복잡한 내용이 있습니다만은 이 핵심적인 내용 충분히 그 이탈리아의 행보에 대한 그 상황만 좀 이렇게 요 정도 알아도 될 것 같은 기분이네요. 미국이 후퇴하는 이유, 역사상 가장 부유한 나라가 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살론이라고 마이크 로프 그랜이라는 사람이 기고한 글인데 어떻게 미국이 재정적으로 그렇게 부유하고 삶의 질이 그렇게 낮을 수 있습니까? 돈은 많은데 삶의 질은 왜 미국에는 그렇게 낮냐? 고도는 소득 불평등이 증가하는 것이 역할을 했다고 확실히 정확하게 제안한다. 하지만 그것은 질문을 회피합니다. 구체적으로 왜 이런 일이 미국에서 일어났습니까? 그럼 이거를 접근을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냥 소득 불평등의 증가다 이렇게 얘기하면 곤란한 거 아니냐? 아마도 답은 제가 언급한 첫 번째 항목인 미터법과 24시간 시계에 있을 것입니다. 이게 1975년에 미국은 미터법 전환했지만 영국이나 미국이나 그 피트 그다음에 그 중량은 파운드 뭐 그러니까 전 세계는 그 표준 전 세계 표준 미터법으로 만들어 놓는다고 해놓고 이런 그 자기 그 독선적인 그런 것만 그 하니까 이런 게 이제 이 모범이 안 되는 거 아니냐. 물론 그 미터법 제정이 이제 프랑스를 주동해 가지고 만들어진 거지만은 세계 표준은 만들어 놓고 정작 미국하고 영국은 안 쓴다. 요거 웃기는 짬뽕이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명시를 그렇게 미터법이 그 국회를 통과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커트 앤더슨은 그가 보는 미국 생활의 정치적 경제적 조작은 문화적 침체라는 엄청난 부수적인 질서와 함께 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모든 것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반동 정치와 지적 문화적 삶의 쇠퇴 사이에서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의 관계를 체계적으로 풀어내는 것은 어렵지만 그 증거는 우리를 정면으로 응시하고 있다. 현재 그 미국의 뭐라 그럴까요? 혼란에 대해서의 증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거 아니냐. 후퇴라고 볼 수 있겠네요. 혼란이라기보다도. 지식인 대신에 우리는 불법적 조작을 암시하는 용어인 인플루언서를 가지고 있다. 인플루언서가 이게 개념상으로는 불법적인 조작을 암시하는 그런 건 모양이죠. 25.6%의 미국 성인들이 그 권위주의적인 지수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는데 이것은 다른 선진국 국민들보다 2배에서 3배가 높은 수치이다. 그러니까 이제 상당히 4명 중 1명은 상당히 미국 사람들이
권위주의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알트메이어는 우파 권위주의가 공격성, 복종성, 관습성과 같은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고요. 폭력에 대한 미국의 성향 뭐 이런 거에 대해서도 스스로 개혁할 수 없는 미국의 무능이 현재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거 사진은 어떤 그 마튼 모양인데 텅텅 비어가고 있는 뭔가 그 정신적으로 고갈돼 가고 있는 그 어떤 상징적인 거로 해서 이런 사진을 게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뉴스가 나오는 거하고 연결해서 뉴스를 볼 수 있는 게 일본 코리어 재팬에서 이 피터 터친이라는 사람의 그 종식의 시대, 일본에서는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됐는데 뭐 종말이라는 뜻도 되고요. 어쨌든 엔드 타임즈가 원서인데 거기를 쓴 사람하고 이 윌 로이드라는 사람이 그 방문을 해가지고 인터뷰한 내용을 하면서 그 내용을 쭉 풀이하면서 써주고 있습니다. 복잡한 과학의 접근을 과거와 현재의 인간사회의 연구에 응용하려면 어쩌면 좋을지도 생각하게 되었다라고 이 터치는 얘기했다는 거예요. 쿠리오 다이나믹스라고 부른다. 요게 이제 이게 쿠리오 일본식으로 번역했는데 여기 나오는 역사 동력학이라고 그러면은 클리오겠죠. 클리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자관 그들은 자신들이 인류 역사를 통틀어 몇 번이나 관측되는 패턴을 발견했다고 믿었다. 이 패턴은 통합과 분열의 사이클을 포함하고 있었다. 즉 국가의 형성과 붕괴이다. 그들의 연구는 항상 있는 질문이 내포되어 있었다. 만약 인류 역사의 반복 패턴이 보이고 잡힌다면 똑같은 패턴으로 앞으로 발생하기 전에 그것을 예측한다고 할 수 없겠느냐.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2010년에 네이처에서 인터뷰할 때 예측은 미국 같은 국가가 경기의 장기 침체와 임금 저하, 빈부격차 확대, 고학력 청년층의 과잉 생산, 사회불신, 공채의 폭발적 증가와 같은 문제에 직면할 때 별개다. 이들 사회지표는 사실 역동적으로 결합되어 있다. 우리는 그 단순계도 그 인과관계 뭐 이런 거로 그 머리가 쥐가 날 정도인데 이렇게 이제 역동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거를 복잡계 과학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그런다면은 우리 같은 IQ 두 자릿수 간신히 넘는 사람들은 전혀 이해하지도 못하고 접근할 수도 없는 그런 것 같아요. 2020년에 그 예언자로 추앙받은 저서 종식의 시대 이게 얘기한 엔드 타임즈죠. 이야기 때문에 여기 윌 로이드라는 사람이 런던 중심부의 한 호텔에서 터친과 회담했다라는 표현, 대화를 했다, 취재를 했다 이런 얘기겠죠. 야, 역사와 수학이 결합했다는 거 처음 머리털 나고 처음 들어봅니다. 역사 동력학을 뭐 창시한 거나 마찬가지다. 이거가 이런 표현은 우리나라 그 한경 홍승철 씨가 그 2023년도 6월 15일 날 한 것을 제가 그 핵심 내용만 가져왔습니다. 이 불평등을 추리하는 엘리트주의 했는데 엘리트주의 때문에 불평등이 왔냐? 이게 이제 아까 얘기한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이제 이게 이거와 같은 얘기일 것 같아요. 향후 수십 년 동안 정치적 불안정성이 급격히 발생할 것이다. 라고, 이 피터 터치는 얘기했다는 거죠.
어, 엘리트를 과잉 생산한 대학 학위 이런 게 좀 문제다 이렇게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제국은 다 죽어가는 목숨으로 간신히 서고 있다. 의미로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만 우리는 미국과 소련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양국엔 엘리트의 과잉 생산이라는 심각한 갈등을 빚어버린 공통점이 있다. 공산주의대도 그러니까 이제 공산당 엘리트겠죠. 공산당 엘리트. 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있지만은 그 상류층 미국 같은 경우 엘리트 뭐 돈이 있든지 권력이 있든지 그걸 엘리트라고 다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가장 위험한 것은 법학학이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제대로 뭔가 전곡을 찌르는 이런 이 책을 쓴 또 그 학자가 있네요. 미국에서 관직 및 공직에 오르는 가장 좋은 방법은 두 개인데 하나는 부를 갖고 있는 것, 또 하나는 적절한 신용 보증을 갖는 것인데 가장 뛰어난 신용 보증 방법이 법학학이다. 요거 한국하고 거의 똑같네요. 네. 그래서 정치가가 되는 사람들은 로스쿨에 가는 것입니다. 오른쪽에 왼쪽에도 좌우에도 불편한 터친의 이론. 당신은 미국의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을 주로 정치적 우파로 본다. 특히 국민 보수주의 운동을 지목하고 있다. 과격한 개혁 파벌이 공화당을 좌지우지한다고 주장되고 있다. 이것이야말로 반엘리트가 직결되고 잠재적으로 제2차 내전으로 향해 정치적 원동력이 될 수 있는 장소인 것은 자 이게 뭐 그 번역이 아직 AI 수준이 어떤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원어를 읽어보면 이게 일본판이 돼서 일본말은 더 모르니까 어쨌든 대충은 이해를 하겠어요. 그래서 예 동의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나는 보수도 진보도 그것들에 비슷한 것도 아닙니다. 나를 갖다가 좌우 그 논리로 쇠뇌하려고 그러지 아니 물어보지 말라. 세상을 그렇게 보면 안 되는 거다.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이런 책들을 많이 그 소개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나라 그 좌우대립하게 만드는 그런 그 어떤 그 음모 세력들이 있는 것 같다 말이죠. 그 이런 거를 그 오른쪽 왼쪽도 아니고 사실 그 객관적인 사실이 뭐냐 이래가지고 인생을 살아야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 이론에서는 노동자의 임금을 지키는 제도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다면은 대량의 임원을 받아들인 것은 현실 문제로서 나쁘게 생각한다. 아, 그러니까 그 임금을 그 높은 수준으로 유지를 만약 해가지고 우리나라 최저임금 같은 거고 이 간병인 임금이라든가 그 일본에서도 그렇지만은 외국인 그 간병인을 쓰면은 좀 짜게 줘야 되고 조선족은 조금 더 많이 받고 이런 차별을 그 하는데 똑같이 줘야 된다. 최저임금을. 예를 들어서,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 그러니까, 아니, 한국말도 잘 모르고 하는데 와가지고 그냥 버벅대고 그 제대로 일도 못 하는데 똑같이 월급 줍니까?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는 좀 싸게 임금을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논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통하지만은 그래서 대량의 임의를 받아들인 것은 현실 문제로서 자기는 나쁘게 생각한다. 이런 의견이 있는 거예요. 이는 광범위한 경제의 약화를 일으키는 요인의 하나입니다. 이게 그러면 우측에 써 있는 이 보수적인 생각도 아니고 그 다음에 진보적인 생각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너무 수십 년 동안 좌우 논리에 그 쇠뇌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들어도 이해가 우선은 잘 안 되는 것 같죠.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그거와 연결될지 모르지만은, 일본 1000엔대 돌파도 영국 1846엔, 독일 1826엔 임금 인상에 일시적인 통증이 있어도 장기적으로는 혜택과 혜택이 있을 거다. 전문가가 그렇게 얘기했다. 미국 할리우드시는 2646엔, 참고적으로 한국 2024년 9860원으로 결정됐죠. 한 만원 돈 해주면은 안 되겠는지, 간사이 텔레비에서 한 것을 FNN에서 인용 보도를 한 거네요. 그래서 그뭐 자관 1000원대를 돌파했는데, 일본은 도도 부현에서 금액이 각각 달리 적용이 된다. 하나의 가이드라인을 하는 거지. 우리 한국처럼 천편일률적으로 뭐 대중소기업 관계없이 똑같이 주라. 이런 뭐 공산당식의 최저임금은 아닌 거죠. 일본의 최저임금은 우선 경제의 기준, 물가의 연동이란 무슨 일인가 해서 설명을 좀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최저임금은 노동자 편과 안전망이라는 그런 차원에서 어, 인간의 어떤 최소한의 이 인격이라고 그럴지 삶의 질, 최소한의 삶의 질을 보장하는 게 최저임금제 아니겠냐, 이런 뜻의 설명하는 것 같습니다. 지방기업들은 최저임금이 높아지자 부담이 늘어난다. 개인적으로 괜찮은지요? 그 다음에 최저임금이 가져올 역량에 기업의 신진대사가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건비가 이 삭감이 되면은 잘리는 사람이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거에 대해서. 그러나 경제 전적으로 볼 경우에 그런 걱정은 거의 없다고 생각한다. 임금이 오르는 것 자체는 이 기업이 이익을 확보할 수 있는 원자가 있다는 것을 얘기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어쨌든 최저임금이든 아니든 임금이 오르면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기업에서 경험한 것은 소수 정예라는 말이 나오고, 실제 받는 돈에 비해서는 제가 기업의 조직에 기여하는 게 없다 그러면 가차없이 나가주세요. 이렇게 됐던 사회적인 경험이 있고요. 그리고 또한 사무 자동화 또는 공장 자동화 등이 동반돼서 진행되는 것이죠. 그래서 임금이 어디까지 오르는 것이 좋은 거냐, 임금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좋은 거냐, 소수 정예, 그러면은 월급쟁이 중에서도 엘리트층이 있고 반엘리트층이 형성되는 그런 구조인 건지, 참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 관점에 따라서 생각하는 게 많아지는 오늘 뉴스 편집이었던 것 같습니다. 뭐 어떻게 확실한 결론을 낼 수 있겠습니까? 어려운 얘기겠죠.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